여러분, 중동하면 가장 먼저 무엇이 떠오르시나요? 10중 8구는 뿜어져 나오는 검은 황금, 석유를 생각하실 겁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 중동의 지정학적 지도를 뒤흔들고 있는 가장 치명적인 무기는 석유가 아닙니다. 바로 우리가 매일 아침 세수할 때 무심코 틀어 쓰는 물입니다. 한번 상상해 보시겠어요? 만약 북한이 임진강 상류를 거대한 댐으로 완전히 틀어막은 뒤, 이 강물은 우리 영토에서 시작됐으니 우리 마음대로 하겠다. 물을 원한다면 너희의 쌀과 고속도로, 그리고 영토의 통제권까지 내놓아라. 라고 협박한다면 어떨까요? 터무니없는 디스토피아 소설 같으신가요? 놀랍게도 이 섬뜩한 시나리오는 2026년 현재 중동 한복판에서 완벽한 현실로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 중심에는 튀르키예가 반세기에 걸쳐 무려 320억 달러를 쏟아부은 거대한 토목 사업, 동남아나톨리아 프로젝트 GAPM가 있습니다. 1달러짜리 지폐를 일렬로 늘어놓으면 지구를 130바퀴나 돌고도 남는 이 천문학적인 자본이 투입된 곳은 다름 아닌 강줄기입니다. 대한민국 전체 면적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광활한 땅에 22개의 거대한 댐을 촘촘히 세워 올렸죠. 그 중에서도 심장격인 아타튀르크 댐은 서울시 전체 면적을 1m 깊이의 물로 덮어버릴 수 있을 만큼 압도적인 수량을 가두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저 전기를 만들고 농사를 짓기 위한 단순한 콘크리트 구조물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국토 전체와 맞먹는 거대한 면적에 물을 대기 위해 하류로 마땅히 흘러가야 할 유프라테스 강과 티그리스 강의 젖줄을 튀르키예가 독점해버린 겁니다. 1992 연 아타튀르크 댐 준공식에서 당시 튀르키예의 슐레이만 데미렐 대통령은 국제사회의 상식을 뒤집는 선언을 던집니다. 시리아나 이라크가 우리 강에 대한 권리를 주장할 수 없다. 우리가 그들의 석유를 공유하자고 요구하지 않듯 수자원은 튀르키예의 것이고 석유는 그들의 것이다. 석유가 너희의 무기라면 물은 우리의 무기라는 선전포고였습니다. 발원지의 90%를 차지한다는 지리적 우위를 이용해 하류 국가들의 생명줄을 쥐락펴락하는 이른바 수도꼭지 패권이 탄생한 순간이죠. 물을 틀어주면 살고 잠그면 죽게 되는 절대적인 종속 관계. 그런데 이 거대한 댐들이 굳게 닫히고 강물이 말라붙기 시작하면서 국경 너머 아래쪽 나라들의 일상은 우리가 상상조차 하기 힘든 끔찍한 연쇄 붕괴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당장 오늘 아침부터 마실 물조차 끊겨버린 사람들의 거리는 과연 어떤 핏빛 현실을 마주하고 있을까요? 자, 유프라테스 강의 물길을 따라 튀르키예 국경을 넘어 바로 아래 시리아로 내려가 보겠습니다. 이곳의 현실은 그저 참혹하다는 단어 하나로 묘사하기엔 턱없이 부족합니다. 한 국가의 경제를 지탱하는 가장 기본적인 뼈대, 즉 농업과 수력 발전이 모두 이 유프라테스 강 하나에 목숨을 걸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아파트에 살다가 갑자기 낡은 배관이 터져서 단수가 된 경험 다들 한 번쯤 있으실 겁니다. 당장 화장실 병이 물도 내리지 못하고 씻지도 못하고 마트에서 무거운 생수통을 사다 나르느라 하루 만에 진이 다 빠져버리죠. 그런데 지금 시리아는 국가 전체의 배관망이 통째로 날아간 상태입니다. 기나긴 내전 끝에 2024년 12월 아사드 정권이 마침내 붕괴했지만 그 과정에서 남은 것은 처참한 폐허뿐이었습니다. 수처리장, 펌프장, 하수시설 등 물을 깨끗하게 만들고 도심으로 보내는 핵심 인프라의 3분의 2가 완전히 파괴됐습니다. 인체로 비유하자면 온몸에 피를 돌게 하는 심장과 혈관의 70%가 끊어진 것과 다름없습니다. 여기에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상류 국가의 자비 없는 수도꼭지 통제가 목을 조여옵니다. 튀르키예의 군사작전과 폭격으로 시리아의 핵심 전력원인 티슈린 댐이 심각한 손상을 입었고 설상가상으로 튀르키예가 지원하는 무장 세력이 알루크 급수시설마저 장악해버렸습니다. 유엔의 끔찍한 추산에 따르면 이 단 하나의 시설이 통제되면서 무려 46만 명의 민간인이 하루아침에 물 공급을 차단당했습니다. 우리가 일상적으로 마시는 리터짜리 생수병으로 환산해볼까요? 매일 2,300만 병의 물이 누군가의 일방적인 결정에 의해 사막 모래 속으로 흔적도 없이 증발해버린 겁니다. 가장 절망적인 것은 자연마저 이들을 외면했다는 사실입니다. 2024년에서 2025년으로 넘어가는 겨울, 시리아에는 1956년 이후 70여 년 만에 최악의 대가뭄이 찾아왔습니다. 하늘에서는 비 한 방울 내리지 않고 북쪽 상류에서는 튀르키예가 거대한 댐문을 굳게 닫아 걸었습니다. 지정학 전문가들은 지적합니다.
과거 시리아 내전이 촉발된 근본적인 도화선 중 하나가 바로 2000년대 후반 발생한 극심한 가뭄과 그로 인한 농업 경제의 붕괴였다는 사실을요. 총성이 잦아들고 정권이 바뀌었다 한들 마실 물이 없는데 타지로 떠났던 수백만 명의 난민들이 어떻게 고향으로 돌아올 수 있을까요? 무너진 집을 재건하려 해도 시멘트를 갤 물이 없고 다시 밀을 심으려 해도 씨앗을 적실 물이 없습니다. 시리아는 이미 무기화된 강물 앞에서 완전히 무릎을 꿇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튀르키예 바로 밑에 위치한 시리아의 상황이 이토록 절망적이라면 그 강물의 맨 끝자락에서 앞선 두 나라가 쓰고 남은 찌꺼기, 물방울만을 기다려야 하는 나라의 운명은 과연 어떻게 될까요? 시리아를 지나 강물의 맨 끝자락에 다다른 곳, 바로 인류 문명의 발상지 이라크입니다. 여러분, 이라크라는 나라의 수자원 지도를 펼쳐보면 기형적일 정도로 위태로운 구조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국가 전체 용수의 무려 90% 이상을 오직 티그리스강과 유프라테스강, 단 두 줄기에 의존하고 있거든요. 이 두 강은 이라크라는 거대한 신체를 순환하는 대동맥과도 같습니다. 피가 돌지 않으면 조직이 괴사하듯 강이 마르면 나라 전체가 말라 죽는 치명적인 약점을 안고 있는 셈이죠. 그런데 지금 그 대동맥으로 흘러드는 혈류량이 과거의 절반 이하로 뚝 떨어졌습니다. 표면적인 원인은 80년 만에 찾아온 최악의 가뭄입니다. 하지만 이 사태의 진짜 원인을 깊이 파고들면 전혀 다른 그림이 보입니다. 상류 국가인 튀르키예의 거대한 댐들이 강물을 틀어막은 정책적 병목과 수자원 독점이라는 지정학적 이해관계가 결합된 철저한 인재라는 점입니다. 이라크 남부의 메소포타미아 습지대를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수천 년 전 비옥한 초승달 지대라 불리며 인류 최초의 농경이 시작되었고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까지 등재된 이곳은 지금 무덤 같은 모래사막으로 변해버렸습니다. 상류에서 내려오던 것엔 강물이 잦아들면서 그 빈자리를 비집고 페르시아만의 짠 바닷물이 샤트아라랍하고 깊숙이 역류해 올라오기 시작한 겁니다. 마치 욕조의 물을 다 빼버리면 배수구를 타고 역방향으로 공기가 거칠게 빨려 들어오는 것과 똑같은 물리적 현상입니다. 그 결과 이라크 남부의 거대한 농경지는 작물이 자랄 수 없는 죽음의 하얀 소금밭으로 변해버렸습니다. 식량 자급률은 곤두박질치고 대대로 땅을 일구던 농부들은 고향을 등진 채 도시의 빈민으로 전락하며 심각한 사회적 불안을 야기하고 있죠. 더욱 우려스러운 점은 이 환경적 재앙이 도미노처럼 국경을 넘기 시작했다는 사실입니다. 바짝 메마른 이라크 땅에서 발생한 거대한 먼지 폭풍이 바람을 타고 이웃나라 이란의 서부 하늘까지 뒤덮어버렸습니다. 튀르키예의 댐 하나가 이라크의 생태계를 파괴하고 그것이 다시 이란의 호흡기마저 오염시키는 연쇄작용이 일어난 겁니다. 분노한 이란 외무장관이 튀르키예를 공식적으로 맹비난하고 나섰지만 튀르키예는 AI 인공지능다로 분석해본 결과 우리 땅에서 먼지 폭풍이 발생한 적은 없다며 최첨단 기술을 방패 삼아 궤변을 늘어놓는 황당한 총ը까지 벌였습니다. 자, 그렇다면 생명줄인 물이 끊겨 숨통이 조여오는 이라크는 가만히 앉아서 죽음만을 기다리고 있었을까요? 절대 아닙니다. 살아남기 위해 바그다드 정부가 꺼내든 4장의 카드를 살펴보면 약소국이 처한 외교의 현실이 얼마나 굴욕적이고 냉혹한지 뼈저리게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이라크가 국가의 생존을 위해 꺼내든 4장의 카드는 현대 외교전에서 물이라는 자원이 얼마나 잔혹한 무기가 될 수 있는지를 적나라하게 보여줍니다. 첫 번째 카드는 바로 석유였습니다. 이라크는 자국의 핵심 유전 개발 참여권을 튀르키예에 넘겨주는 대가로 강물을 흘려보내 달라고 간청했습니다. 여러분, 상상해 가시나요? 사막 한가운데서 목이 말라 죽어가는 사람이 물 한 모금을 얻기 위해 전 재산이 든 금고를 통째로 내어주는 격입니다. 세계적인 산유국이 가장 강력한 전략 자원인 석유를 고작 H2O와 맞바꾼 지정학적 아이러니의 극치였죠. 두 번째는 길을 깔아주는 것이었습니다. 이라크는 남부 알파오 항구에서 튀르키예 국경까지 이어지는 천문학적 규모의 철도와 고속도로, 이른바 개발의 길, 디벨롭먼트 로드 프로젝트를 추진했습니다. 이라크에 막대한 자본을 들여 튀르키예의 물류망을 유럽과 연결해주는 거대한 선물을 바친 겁니다. 물을 얻기 위해 이웃나라의 경제적 혈관까지 대신 뚫어준 셈입니다. 하지만 세 번째 카드가 가장 충격적이고 굴욕적입니다. 바로 한 국가의 절대적 성역인 군사 주권을 양보한 것입니다.
이라크는 자국 북부 영토에서 튀르키예 군대가 쿠르드 노동자당을 소탕하는 군사작전을 벌이는 것을 묵인했습니다. 내 나라 땅에 외국 군대가 군화를 신고 들어와 총격전을 벌이는데도 눈을 감아준 겁니다. 튀르키예의 에르도안 대통령은 이 판을 완벽하게 읽고 있었습니다. 대매 방류량과 이라크의 안보 협조를 노골적으로 연계시켜 압박했고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2025년 2월 PKK 지도자 오잘란이 무장 해제를 선언했고 한 달 뒤 휴전이 발표되었습니다. 수십 년간 수만 발의 총알로도 끝내지 못했던 무장단체의 해산을 튀르키예는 수도꼭지 하나를 잠그는 것으로 이끌어낸 겁니다. 그리고 목적을 모두 달성한 2026년 3월 튀르키예는 여유롭게 이라크 주둔군 철수를 발표했습니다. 완벽한 백기투항을 받아낸 것이죠. 마지막 네 번째는 철저한 정보 종속입니다. 하류에 있는 이라크는 상류의 튀르키예를 향해 제발 대문영 계획과 수자원 데이터를 공유해달라고 구걸하는 처지가 되었습니다. 돌아온 것은 그저 일방적인 통보뿐이었지만 댐이 언제 열리고 닫히는지 모르면 농사 자체가 불가능하기에 그마저도 감지덕지해야 했습니다. 에르도안이 바그다드를 방문해 수자원 관리 10년 협정이라는 종이 쪼가리에 서명했지만 이라크 정부 내부에서는 고의적인 지연과 거짓 안심만 주었다는 탄식이 쏟아졌습니다. 서류에 아무리 화려한 도장을 찍어봤자 물리적인 밸브를 쥐고 있는 쪽이 슈퍼갑이라는 구조적 한계는 전혀 바뀌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이라크의 붕괴는 결코 한 나라의 비극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이것은 끔찍한 연쇄재앙, 즉 지정학적 도미노의 시작점입니다. 우리는 이 사태가 불러올 두 가지 미래 시나리오를 예측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점진적 붕괴와 기후 난민의 폭발입니다. 강이 마르고 농토가 소금밭이 되면 수백만 명의 이라크, 시리아인들은 생존을 위해 국경을 넘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는 과거 시리아 내전 당시 유럽을 뒤흔들었던 난민 위기보다 훨씬 거대하고 파괴적인 물결이 되어 유럽과 중동 전체의 정치적, 경제적 시스템을 붕괴시킬 것입니다. 두 번째는 더욱 즉각적인 재앙, 즉 수자원 전쟁의 발발입니다. 물러설 곳이 없는 하류 국가들이 생존을 위해 상류의 댐을 직접 타격하는 물리적 충돌이 일어나는 시나리오입니다. 인류의 피를 흘리게 했던 블랙골드 석유의 시대가 저물고 블루골드 물란을 차지하기 위한 진짜 생존 전쟁이 시작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끔찍한 위기가 그저 강 주변에 가난하거나 내전을 겪은 나라들에게만 국한된 이야기일까요? 강물이 단 한 방울도 흐르지 않는 사막 한가운데 석유로 세계 최고의 부를 일궈낸 걸프해의 부국들, 화려한 마천루와 인공섬 뒤에 숨겨진 그들의 치명적인 아킬레스건을 확인하신다면 아마 등골이 서늘해지실 겁니다. 자, 이제 시선을 쩍쩍 갈라진 강바닥에서 아예 강물 자체가 단 한 방울도 존재하지 않는 사막 한가운데로 옮겨보겠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 카타르, 아랍에미리트, UAE, 쿠웨이트, 바레인, 이름만 들어도 엄청난 오일머니가 떠오르는 석유로 세계에서 가장 거대한 부를 쌓아 올린 걸프해의 산유국들입니다. 하지만 하늘을 찌를 듯한 화려한 마천루와 금빛으로 빛나는 인공섬 뒤에는 이 부자 나라들의 멱살을 쥐고 있는 치명적인 아킬레스건이 숨겨져 있습니다. 바로 물입니다. 비는 거의 내리지 않고 영토 내에 흐르는 강은 전무하며 수천 년간 쌓아왔던 지하수마저 이미 바닥을 드러냈습니다. 그래서 이 나라들은 막대한 에너지를 쏟아부어 바닷물에서 소금을 빼내 식수를 만드는 해수 담수화 시설에 국가의 명운을 걸고 있습니다. 데이터를 보면 그 의존도는 가히 절대적입니다. 카타르는 국가 전체 식수의 99%를, 쿠웨이트와 UAE는 90%에 달하는 물을 이 담수화 공장에서 만들어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집에서 수도꼭지를 틀면 맑은 물이 쏟아져 나오죠. 걸프 국가들에게는 저 거대한 해수 담수화 공장 자체가 국가 전체의 생명을 유지하는 유일한 수도꼭지인 셈입니다. 물론 여기서 기술 낙관론자들이나 일부 경제학자들은 아주 날카로운 반론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잠깐만요. 기술이 얼마나 빠르게 발전하고 있는데요? 과거처럼 바닷물을 펄펄 끓여 증기로 만드는 비효율적인 방식이 아니라 이제는 역삼투압으로 방식과 태양광 에너지를 결합해 훨씬 저렴하고 친환경적으로 물을 만들어내고 있지 않습니까? AI 기술로 수자원망을 통제하면 효율성도 극대화됩니다. 막대한 자본과 첨단 기술만 있다면 자연의 한계쯤은 얼마든지 극복할 수 있습니다.
네, 경제학적 관점이나 기술의 진보라는 측면에서만 본다면 이들의 주장도 일리가 있습니다. 실제로 인류의 기술력은 사막 한가운데서도 오아시스를 찍어낼 만큼 경이로운 수준에 도달했으니까요. 하지만 이 장밋빛 낙관론은 가장 근본적이고 통제 불가능한 변수 하나를 완전히 간과하고 있습니다. 바로 중동이라는 지역의 지정학적 화약고라는 잔혹한 현실입니다. 아무리 최첨단 AI로 무장한 공장이라도 그곳이 미사일 한 발에 날아갈 수 있는 교전지역 한가운데 있다면 기술이 무슨 소용일까요? 게다가 이 국가들의 인프라 구조를 들여다보면 등골이 서늘해집니다.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해 대형 발전소, 정유시설, 그리고 담수화 공장을 거대한 하나의 해안가 단지에 빽빽하게 몰아넣었거든요. 비유하자면 편의점 하나를 운영하는데 금고와 냉동창고, 비상발전기를 구석 한 자리에 전부 겹쳐서 쌓아둔 것과 같습니다. 한 곳만 타격받으면 국가의 전기와 기름, 물이 동시에 끊겨버리는 구조적 자살폭탄을 안고 있는 겁니다. 더 충격적인 사실은 이들의 비상비축수가 고작 이틀치에 불과하다는 점입니다. 아파트 단지에 정전이 발생했을 때 비상발전기가 버텨주는 시간이 딱 48시간인 상황을 상상해 보십시오. 단 이틀입니다. 이틀 안에 공장을 복구하지 못하면 화려한 두바이의 빌딩 숲은 거대한 콘크리트 무덤으로 변해버립니다. 기술의 발전을 맹신하던 낙관론자들의 주장이 얼마나 순진한 생각이었는지 증명되는 데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2026년 첨단 기술로 지어진 이 마지막 수도꼭지들이 실제로 참혹한 전쟁의 타깃이 되기 시작했거든요. 도대체 2026년 초 이 사막의 심장부에서는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2026년 2월 우려하던 악몽이 현실이 되었습니다. 미국과 이스라엘이 이란을 향해 군사작전을 전개하면서 중동에 화약궤에 불이 붙었고 이 전쟁의 가장 치명적인 표적은 석유가 아닌 바로 물이었습니다. 교전이 시작된 지 며칠 지나지 않아 이란이 쏜 미사일이 아랍에미리트 두바이의 제벨 알리 항구를 타격했습니다. 여러분, 이 항구에서 불과 19km 떨어진 곳에 무엇이 있는지 아십니까? 바로 수백만 명의 식수를 책임지는 세계 최대 규모의 해수 담수화 시설입니다. 19km면 서울시청에서 강남역을 조금 넘는 거리에 불과합니다. 만약 그 미사일의 궤적이 아주 조금만 더 날아갔다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이틀치 비상수만 남은 두바이 전체가 글자 그대로 타는 듯한 갈증 속에 마비되었을 겁니다. 하지만 이는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닷새 뒤 이번에는 이란 영토인 쿠에심 섬의 담수화 시설이 폭격의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순식간에 30개 마을의 수도관이 텅 비어버렸습니다. 생명을 유지하는 근원이 전쟁터에서 적의 숨통을 끊는 가장 잔혹한 무기로 돌변한 순간입니다. 자국민의 물이 끊기자이라는 즉각 보복에 나섰습니다. 바로 다음날 바레인의 담수화 시설을 향해 자폭 드론 공격을 감행한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바레인은 인구 160만 명의 작은 섬나라로 식수의 90%를 담수화 공장에 의존하고 있으며 비축수는 단 이틀 분량뿐입니다. 드론 단 한 발이 한 국가의 명운을 쥔 유일한 수도꼭지를 정확히 겨냥한 셈입니다. 그런데 물리적인 미사일과 드론보다 훨씬 더 섬뜩하고 교묘한 공격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같은 시기 이란과 연계된 해커 조직들이 걸프 국가들의 수처리 제어 시스템을 향해 대규모 사이버 공격을 퍼부은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컴퓨터 키보드 몇 번 두드리는 것만으로 산업 제어망을 해킹해 시민들이 마시는 수돗물에 치명적인 화학 오염 물질을 주입하거나 공장의 모터 가동을 원격으로 정지시켜 버릴 수 있는 시대가 된 것입니다. 피 한 방울 흘리지 않고 총알 한 발 쏘지 않고도 수백만 인구가 사는 거대 도시의 혈관을 끊어버릴 수 있는 디지털 수자원 전쟁이 개막한 것이죠. 하지만 이 모든 위협조차도 열흘 뒤 벌어진 사건에 비하면 차라리 애교에 가깝습니다. 중동 전역을 진짜 공포로 몰아넣은 가장 무서운 시나리오가 현실화될 뻔했기 때문입니다. 이란 남부 부세르 원자력 발전소 부지에 정체불명의 발사체가 떨어졌습니다. 가동 중인 원자로 코어에서 불과 350m 떨어진 구조물이 박살났습니다. 350m면 축구장 3개 반을 이어붙인 짧은 거리입니다. 그 찰나의 빗나감이 체르노빌급 핵 재앙과 일상의 경계를 가른 것입니다. 라펠 그로시 국제원자력기구 AIAEA 사무총장은 가장 붉은 레드라인을 침범할 뻔한 끔찍한 위험이라며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지도를 다시 한번 꼼꼼히 들여다봐야 합니다. 페르시아만은 입구가 아주 좁고 막혀있는 거대한 욕조 같은 지형입니다. 만약 원자로가 직격당해 치명적인 방사성 물질이 바다로 흘러든다면 이 오염수는 대양으로 빠져나가지 못하고 걸프의 전역에 갇혀버립니다. 아까 걸프 산유국들이 어떻게 물을 얻는다고 했죠? 바로 이 바닷물을 퍼올려 식수를 만듭니다. 바다가 방사능으로 오염되는 순간 중동의 부호들이 마실 수 있는 물은 지구상 어디에도 남지 않게 되는 겁니다. 외부의 공격뿐만이 아닙니다. 이란 내부의 상황은 스스로 무너져 내리고 있습니다. 6년 연속 이어진 혹독한 가뭄으로 수문학자들은 이란의 상태를 물파산이라고 진단했습니다. 수도 테헤란에서는 하루 12시간씩 단수 조치가 일상이 되었습니다. 아침에 출근하려고 화장실 수도꼭지를 틀었는데 공기 빠지는 소리만 날 뿐 물 한 방울 나오지 않는 끔찍한 상황이 하루의 절반을 지배하는 겁니다. 나사의 위성 사진은 중동 최대의 염호였던 우르미아 호수가 바닥을 드러내며 완전히 증발해버린 충격적인 현실을 포착했습니다. 강에서도, 바다에서도, 그리고 하늘에서도 생명의 근원인 물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미사일이 담수화 공장을 노리고 해커가 수돗물을 오염시키며 거대한 호수가 모래사장으로 변하는 이 미친 디스토피아. 여기까지 들으시면 여러분은 아마 이렇게 생각하실지도 모릅니다. 참 끔찍하네. 하지만 우리 한국에는 사시사철 한강이 흐르고 수도꼭지가 틀면 맑은 물이 콸콸 쏟아지니까 우리랑은 상관없는 중동의 먼 이야기 아닌가? 과연 그럴까요? 중동의 사막에서 타들어가는 단 한 방울의 물이 지금 여러분이 당장 내일 마트에서 사야 할 식료품 가격과 대한민국 경제의 명운을 송두리째 뒤흔들고 있다면 믿으시겠습니까? 여러분, 앞서 던진 질문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중동의 모래바람 섞인 물싸움이 과연 한반도와는 무관한 강 건너 불구경일까요? 안타깝게도 글로벌 경제라는 거대한 톱니바퀴 속에서 그 불똥은 이미 우리의 지갑을 향해 튀고 있습니다. 자,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뼈아프게 타격을 입는 곳은 바로 우리의 밥상 물가와 주유소 영수증입니다. 한번 논리적으로 따라가 보시죠. 석유를 땅에서 끌어올리고 정제하려면 무엇이 필요할까요? 놀랍게도 어마어마한 양의 물이 필수적입니다. 물이 없으면 석유도 캘 수 없는 구조죠. 만약 미사일이나 사이버 공격으로 중동의 해수 담수화 시설이 마비되어 물 공급이 끊긴다면 이는 곧장 원유 생산의 중단으로 이어집니다. 한국은 석유 한 방울 나지 않아 필요한 에너지의 대부분을 중동 수입에 의존하는 나라입니다. 호르무즈 해협의 긴장감과 물 부족이 결합되어 국제 유가가 배럴당 150달러, 200달러를 돌파하는 순간 대한민국 경제는 그야말로 인플레이션의 거대한 쓰나미를 맞게 됩니다. 당장 주유소의 휘발유 가격이 폭등하는 것은 물론이고 공장을 돌리는 전기 요금, 트럭으로 운송되는 배추와 무 같은 농산물 가격, 심지어 매일 아침 마시는 커피 한 잔의 가격까지 도미노처럼 미친 듯이 뛰어오르게 됩니다. 지구 반대편에 수도꼭지가 잠기는 순간 대한민국 서민들의 가계부가 찢어지는 충격으로 고스란히 연결되는 겁니다. 하지만 자본주의의 역설은 늘 위기 속에서 기회를 만들어냅니다. 이제 시선을 돌려 돈의 흐름을 쫓아가 보겠습니다. 생존의 벼랑 끝에 몰린 중동 국가들은 지금 살아남기 위해 천문학적인 오일머니를 수자원 인프라에 쏟아붓고 있습니다. 글로벌 해수 담수화 시장은 최근 7년 만에 2배 가까이 폭발적으로 불어났고 2030년이면 무려 220조 원 규모의 거대한 황금알을 낳는 시장으로 성장할 전망입니다. 과거 바닷물을 펄펄 끓여 증기로 만들던 비효율적인 방식은 가고 이제는 전기를 적게 먹으면서도 불순물을 걸러내는 최첨단 역삼투압 기술이 시장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정이 먹는 하마가 연비 좋은 경차로 진화한 셈이죠. 사막 한가운데 덩그러니 놓여있던 모래 언덕 위로 바닷물을 생명수로 바꾸는 거대한 물 공장들이 우후죽순 들어서고 있습니다. 물을 사야만 국가가 존속할 수 있는 시대, 그 물을 만드는 첨단 기술과 플랜트 건설에 전 세계의 자본이 블랙홀처럼 빨려 들어가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바로 이 지점에서 한국 경제의 새로운 돌파구가 열리고 있습니다. 뛰어난 시공 능력과 수처리 기술력을 가진 한국의 기업들이 이미 이 220조 원짜리 거대한 전장에 뛰어들어 수주전을 벌이고 있거든요. 누군가에게는 숨통을 조이는 끔찍한 생존의 위기가, 누군가에게는 새로운 부를 창출하는 거대한 비즈니스의 기회로 탈바꿈하고 있는 냉혹한 현실입니다. 물이 돈이 되고
돈이 다시 권력이 되는 이 숨 막히는 순환고리 속에서 세계의 지도자들은 이미 다음 세기를 향한 체스판을 다시 짜고 있습니다. 과연 21세기의 진정한 지배자는 누가 될 것인가? 그리고 우리는 이 거대한 물의 전쟁에서 끝까지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 튀르키예의 에르도안 대통령이 일찍이 남긴 섬뜩한 예언을 기억하십니까? 물은 21세기의 가장 강력한 전략 자원이 될 것이다. 그리고 올해 세계 물의 날, 그의 부인 에미네 에르도안은 한 발 더 나아가 이렇게 선언했습니다. 물 부족은 단순한 환경 문제가 아니다. 이제 국가의 생존과 안보, 그리고 식량 무기화의 핵심이다. 이 선언은 결코 과장이 아닙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튀르키예가 템이라는 거대한 수도꼭지를 쥐고 시리아를 무릎 꿇리고 이라크로부터 석유와 도로, 심지어 군사 주권까지 뜯어내는 참혹한 현실을 목격했습니다. 이란은 6년째 이어지는 가뭄 속에서 호수가 모래사막으로 변해가고 있고 걸프해의 산유국들은 국가의 마지막 숨통인 담수화 시설이 미사일과 드론, 해커들의 표적이 되며 매일 밤 공포에 떨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잔혹한 수도꼭지 패권의 공식은 비단 중동의 모래바람 속에만 머물지 않습니다. 시선을 우리와 더 가까운 아시아로 돌려보십시오. 지금 중국은 아시아의 젖줄이라 불리는 메콩강 상류를 거대한 댐들로 겹겹이 틀어막고 있습니다. 상류가 물줄기를 쥐는 순간 하류에 위치한 동남아시아 국가들의 명우는 중국의 소나기에 완벽히 종속됩니다. 유프라테스 강이든 메콩강이든 힘을 가진 자가 물을 무기화하는 구조는 소름 돋도록 똑같습니다. 이것이 대한민국의 현실과 무슨 상관이 있냐고요? 동남아시아는 한국의 핵심 수출 기지이자 수많은 한국 기업들의 반도체, 스마트폰, 가전제품 공장이 밀집해 있는 경제의 심장부 중 하나입니다. 메콩강이 말라붙어 동남아의 전력 공급이 끊기고 공장 가동이 멈추는 순간 한국의 수출 지표는 곤두박질치고 글로벌 공급망은 붕괴합니다. 그 충격파는 고스란히 태평양을 건너와 우리의 주가지수를 폭락시키고 마트 매대 위에 놓인 수입 농산물과 생필품의 가격표를 위협적으로 바꿔놓을 것입니다. 자, 우리가 매일 뉴스를 통해 보는 중동과 아시아의 분쟁 이면에는 늘 화려한 미사일과 드론의 궤적만 부각되어 왔습니다. 하지만 그 매캐한 화약 냄새를 걷어내고 나면 그 깊은 곳에는 언제나 물을 차지하기 위한 처절한 암투가 도사리고 있었습니다. 20세기의 국경선이 검은 황금, 석유를 차지하기 위해 그어졌다면 21세기의 동맹과 지도는 투명한 무기, 물을 쥔 자들에 의해 잔혹하게 다시 그려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께 마지막으로 묵직한 질문을 하나 던지고 싶습니다. 오늘 아침 무심코 세수를 하며 틀어놓았던 그 수도꼭지에서 쏟아지는 물 한 잔의 무게는 과연 얼마일까요? 우리가 너무나 당연하게 누리고 있는 이 맑은 물이 혹시 누군가의 눈물과 붕괴하는 지정학적 줄타기 위에 아슬아슬하게 세워진 모래성은 아닐까요? 당장 내일 우리가 마시는 물 한 모금이 가장 값비싼 청구서가 되어 돌아올지 모르는 이 살얼음판 같은 현실 속에서 여러분은 어떤 미래를 준비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날카로운 생각과 통찰을 댓글로 자유롭게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여러분이 세상을 바라보는 시야를 한 뼘 더 넓히는데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도 지정학의 이면을 파헤쳐 보겠습니다. 첨단 산업의 피를 말리는 또 다른 무기, 전기차와 AI 시대를 지배할 희토류와 심해, 광물 전쟁에 대한 더욱 충격적이고 은밀한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